x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대요. 서윤아, 그럼 로그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로그 x의 범위. x의 범위는 얼마야? 다 상용 로그만 취해보면 됩니다. 그럼 얼마? 1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은 수야? 2보다 작은 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요까지. 요거 하나로. 됐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얘와 얘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로그 x가 정수 부분을 낼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면 로그 x 제곱분 정수 부분을 m이라고 하면 이 소수 부분이 알파 이렇게 소수 부분이 똑같다라는 뜻이야. 기억해 놓으세요. 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것은 요거 알아두세요. 읽어봐 시작. 읽어봐. 차가 정수가 돼야 된다. 당연히 입이 없어? 입을 벌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난 수업 시간에 인상 쓰고 있는 막 무슨 세상 고뇌 다 가진 것처럼 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지. 내 반 수업할 때는 있잖아. 다른 애들 마찬가지야. 항상 즐겁게 해. 오씨, 알았어? 인상 쓰지 마. 뭐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것은 생각해봐. 차 빼면 뭐가 남아? n-n이 되지. 그래서 정수가 되는 거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다시 소수 부분이 같다. 뭐를 이용해라? 차가 정수가 된다는 원리를 이용해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뺄 거야. 이렇게. 로그 x제곱에서 로그 x를 뺄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얼마?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정수가 나와야 된다. 됐죠?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마이너스야? 로그의 성질에서 얘를 얘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럼 로그 x가 나와.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로그 x가 분명히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2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값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로그 x는 1입니다. 1. 그래서 x는 얼마야? 얼마? 10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됐냐, 뭔 얘기인지? 됐어요? 자, 2번 볼게요. 아까 이제 1번은 똑같지. 소수 부분과 얘 소수 부분이 같다. 차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된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된대. 근데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라는 얘기는 로그 x라는 놈은 5보다는 크거나 그 얘의 범위를 갖다 먼저 이렇게 정해 놓는 거야. 이렇게 정해 놓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로그 얘의 소수 부분이 있어. 로그 x를 갖다 n 정수 부분을 얘를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할 거야. 그다음 로그 루트 x 얘 정수 부분을 m 얘는 소수 부분을 베타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소수 부분의 합 알파와 베타를 더했던 얘가 1이래. 1이래. 1이라는 뜻이야. 이 문제 풀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합이 정수가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뭐가?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m하고 n은 더하면 정수잖아. 그지? 그래서 정수가 된다는, 합이 정수가 된다는 원리를 이용해라. 책 풀이 과정들을 풀면 굉장히 복잡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해져. 자, 그러면 볼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이제 숙제를 내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봐봐. 내가 분명히 이거 풀 때 이렇게 풀어줬어요. 이렇게 풀어줬어. 그러면 이렇게 이걸 갖다 2에서 이렇게 풀어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 이 밑에 풀이 과정을 보고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오는 놈이 있어요.
죽어도 안 늡니다. 그거는. 늘질 않아요. 그건 그냥 숫자 대입하는 산수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알았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저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오는지를 갖다 너희들은 고민을 하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자, 그러면 합이 정수야. 그럼 2개 더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왜 이 문제를 풀어주냐면, 루트 x. 얘가 정수가 돼야 돼. 그런데 얘를 갖다 이렇게 더하면, 얘끼리는 곱하게 돼 있지, 이렇게. 그지? 그렇잖아. 그럼 이건 로그에 얼마가 돼? x의 2분의 세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는 2분의 3 로그 x야. 따라서 로그 x의 범위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이제 2분의 3씩을 갖다 전부 다 곱하면 얘의 범위가 나올 거야. 2분의 3 곱하면 얼마? 2분의 얼마?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 로그 x가 뭐고? 얼마? 9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야? 불러봐. 뭐야? 8 하나죠. 왜냐면 7.5잖아, 그지? 얘를 만족하는 8이구나. 그렇구나. 얘가 8이구나. 2분의 3 로그 x가 8이구나. 그럼 로그 x는 얼마야? 넘어가서 얼마? 3분의 얼마? 16. 따라서 x는 얼마? 10의 3분의 16제곱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 그냥 10의 3분의 16제곱 이렇게 쓰면 똑같은 거야. 됐어? 이렇게 하는 거다. 됐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요거는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안 나타났는데 근데 이 문제를 갖다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잘 봐. 이 문제랑 다른 거야. 내가 그냥 쓸 거야. 얘가 했더니 하나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3도 되고 4도 되고 5. 그러니까 얘의 범위를 구했더니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이렇게 3, 4, 5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3일 때, 얘가 뭐일 때, 4일 때, 얘가 뭐일 때, 5일 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곱을 갖다 구하여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자, 2분의 3 로그 x를 3이라고 놨어요. 그럼 로그 x는 얼마야? 2가 될 거야. 그죠? 아이고, x 자꾸 빼먹어. 그 다음에 여기가 4라고 했을 때는 로그 x가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8이 될 거야. 5가 된다라고 하면 로그 x가 3분의 얼마? 10이 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x의 얼마야? x가 얼마가 나와? 10의 제곱. 얘는 얼마? 10의 3분의 8제곱. 얘는 얼마? 10의 3분의 10제곱 나오지. 여기서 왜 이걸 해주냐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요거예요. 얘는 안 돼. 왜 그러냐면 10의 거듭제곱수, 즉 100이라든지 1000이 돼버리면 이건 소수 부분이 0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소수합이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맞게 알아들었어? 그러면 만약에 얘가 왔을 때의 소수 부분은 얼마인 거냐면 얘를 대분수로 바꾸면 돼. 2와 3분의 2야. 그래서 이 x,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2, 소수 부분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게 알아들었지? 됐어? 너희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 그럼 뭐를 주냐면 이자라는 놈을 줘요. 이자라는 놈을 줘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은행에다 놨어. 연이율 5%라고 하자. 연이율 5%라고 하자.
됐어? 그럼 1년에 얼마의 이자를 준다는 뜻이야? 자,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어. 1년 후에 연이율 5%로 이자를 준대. 이자가 얼마요? 5만 원이죠, 5만 원. 아는 게 모르는 게. 반응을 해. 졸려? 따라서 이자라는 놈은 원금에다가 바로 이율을 갖다 우리는 곱한 거를 갖다 우리는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찾으면 나는 105만 원을 찾을 거야. 알았지? 왜? 원금하고 뭐를 찾아? 이자를 합쳐서 찾을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해서 이거를 원리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합계가 뭐라고요? 아씨 대답 빨리빨리 안 하면 니네 이거 있잖아. 내가 다음 주까지 끝내주려고 하거든. 알았어? 알았어? 세 달을 끌어. 세 달 끌 거야. 알았어? 질질. 알았어? 대답 안 하면. 알았냐? 빨리 성장하고 싶지? 아니야, 세연아?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똑바로 알았지? 그래야지, 뭔가를 열심히 가르쳐 줄 의욕이 생기지. 대답 안 하고 너 짓거려라. 나는, 그냥 들을란다. 이런 태도. 아주 더러운 태도야. 알았어? 엔젤이 순식간에 뭐가 되는 수가 생겨? 뭐가 되는 순간 생겨? 말을 해봐, 동현이. 너희들이 얘기했던 엔젤이 뭐가 되는 순간 생기는 줄 알아? 또라이가 되는 겨. 알았어? 알았어? 그렇다고 진짜 야 저거 또라이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알았냐? 알았어? 원금과 이자를 합계인데 이게 아주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읽어봐. 읽어봐. 이자 지급 방식은 단리와 복리라는 게 있어요. 단리는 뭐냐면 항상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이율 10%, 100만 원에 대한 10%를 이율로 이자로 준다는 뜻이야. 단위로 계산하면 항상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줘. 1년이 됐어? 이자가 얼마 붙었어? 2년이 됐어. 또 얼마가 붙어? 이렇게 원금에 대해서만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 걸 갖다 우리는 단위라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바로 이렇게 줘요. 은행은 되게 이렇게 줍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꼴깍꼴깍 이렇게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0년 동안 맡기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연 10%라고 하면 물론 10% 주는 데 있으면 땡큐지. 얼른 가서 맡겨야지. 그런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늘리고 싶으면 10%짜리 두 배로 늘리고 싶으면 10년 동안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그런데 복리는 뭐냐면 복리는 자 1년이 됐어. 그럼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얼마가 됐어 이제? 그 1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2년째 되는 때는 110만 원에 대한 11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그럼 3년째 되면 그 11만 원이 원금이 되는 거야, 다시. 그거에 대한 이자가 붙어나가요.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예요. 그래서 복리의 힘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되게 복리로 지급하는 데는 되게 보험회사 쪽이 복리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너희들이 만약에 똑똑하다면 이거 복리입니까? 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복리예요. 개꿀.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마 너희들 나이가 예를 들어 너희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더라? 15? 네 나이도 몰라 이씨.
어이구, 늙었네? 많이 먹었네, 인자?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하지, 너는? 아니요. 너희들 나이 때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굉장히 이런 수학적인 지식에 밝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연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들어주고 너희들이 60세 때에 탈 수 있는 연금에 가입을 해요. 보험회사에. 그러면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 이율이 복리로 5%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넣는 원금은 얼마야? 20만 원씩 240면 1년이면 2,400, 4,800만 원이지만 너희들이 60세 때는 그게 한 4억대가 넘을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단위로 계산해봐야 얼마 안 돼.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에요. 그럼 은행은 그래서 복리를 못 줘요. 그럼 은행 망해. 개놈들이지. 우리 아빠가 은행 직원인데 금융감독원에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은행은 돈을 더럽게 많이 벌어요. 물론 잘못 투자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지네들은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돈을 빌려주고 돈 받을 때는 복리로 받아 처먹으면서 지네들이 예금 계절할 때는 단리로 계산을 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보험회사에 이렇게 연금을 들어놓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요. 잘 투자를 하면. 알았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단리로 계산을 하고 복리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 내가 A1이라는 돈을 이율 R로 맡겼어. 이율이 R이야. 알았죠? 이건 소수입니다. 소수. 알았죠? 자, 그러면 A1에다가 이자를 합치는 게 바로 원리 합계야. 이게 이자야. 얘랑 곱하면 되니까 이율. 이게 이자야. 그럼 1년 뒤에 요만큼을 찾아. 단위로 계산하면. 근데 2년이 돼. 이자가 또 요만큼만 붙어. 이자가. 3년이 돼. 또 요만큼만 붙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걸 N년 동안 맡겨놓으면 얘가 몇 개가 곱해지면 돼? N개가 곱해지면 돼. 그래서 A로 묶으면 1 플러스 N 곱하기 R. 요게 바로 뭐냐면 원리 합계가 돼요. 단위로 계산하면 이래. 단위로 계산하면. 이따 너희들 핸드폰 있지? 그치? 내 복리로 계산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현실적으로 느껴줄게. 왜냐면 이건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알았지? 그런데 얘를 복리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내가 A1을 맡겼어. 그랬더니 이자가 붙어서 1년 뒤에 요만큼이 돼. A에 1 플러스 R이 돼. 자, 그런데 두 번째 연도에는 얘에 대한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 되면서 얘에 대한 이자 1 플러스 R에 R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묶으면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럼 3년째 얘가 원금이 되면서 얘에 대한 또 이자가 붙어 이렇게. 그럼 얘를 묶으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N년째가 되는 순간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원리 합계더라. 예금에 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수완 마지막에 수열이라는 대목에서 등기수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등기수열에서는 요거보다 더 진보한 이제는 예금이 아니라 적금을 들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요 두 개만 단리가 뭐고 복리가 뭔지 복리의 계산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거 이건 복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할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수출을 했어. 근데 매년 10%씩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복리에 해당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간 거예요? 성장에 그 성장한 거에 대한 다시 성장이니까. 이해 갔지? 여기까지. 그러면 자, 확실하게 이거 이해 간 거다? 복리죠?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계산도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는 계산기 쓰세요. 알겠습니까? 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원래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데. 알았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산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원리합계를 구하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계산기 쓰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0.01을 갖다 이건 뭐 10번 곱하고 이걸 언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간에 진짜 무식한 아이들 또는 가끔가다 부모님들이 거기는 가르쳤는데 계산기 쓰라고 한대.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산기 쓰세요. 알았냐? 계산기 쓰는 거야, 이럴 때는. 알았지? 원금 1,000만 원. 연이율 1%. 수수료 바꾸면 0.02야. 그래서 1 플러스 R 0.02. 이거에 몇 년 얼마? 10제곱 이거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계산기는 없어도 돼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곱하기 1.02의 10제곱. 그럼 1.02의 10제곱은 얼마로 계산하래? 0.0086. 저기다 1000 곱하면 얼마야? 8. 얼마? 1.02의 10제곱. 1.02의 10제곱이 안 나왔네. 그죠? 그죠? 1.02의 10제곱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로그 1.02의 값이 나왔어. 그러면 자, 1.02의 10제곱을 갖다 구해볼 거야. 알았죠? 그래야 이거 곱하기 얘를 할 겁니다. 그렇겠지? 자, 로그 1.02가 로그 1.02가 로그 1.02가 0.0086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1.02의 10제곱은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자, 양변에다가 10을 갖다 곱해서, 알았죠? 양변에다 10을 갖다 곱해서 그 10이 이렇게 지수로 올라갔더니 얘가 0.086이다. 근데 0.086이 얘네. 뭐 로그 1.2의 값이 얘래. 따라서 얘가 1.22라는 뜻이더라. 됐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2 하면 1220이잖아. 그죠? 다시 얘기하면 1220만 원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맞게 알아들었어요? 올해 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어느 회사가 있다. 오씨, 많이 벌었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매년 3%씩 증가한다. 10년 후에 영업이익을 한번 들어봐라. 똑같은 문제잖아. 매년 3%씩 성장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어떻게 구한다? 10억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얼마? 0.03의 10. 그렇겠죠? 매년 3%씩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03의 10제곱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답은 그냥 10억 곱하기 1.34 하면 되겠다. 그지? 13억 4천만 원이 되겠네. 됐습니까? 하여튼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수학에서 이런 공식이 있었나? 없어요. 이런 공식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적용되는 식이야, 식.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산수 문제야, 산수 문제.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른 놈들 문제 이걸 갖다 해석을 못할 때 나는 이 문제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공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각각의 문자가 나타내는 게 뭔지를 갖다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문제 봐요. x가 뭐라고 돼 있어? x가 뭐다? 이것도 대답을 안 하네. 뭐라고 돼 있어? 노동의
노동에 하니까 투입량 뭐 니네들 뭐 법적으로 뭐 장난하네. Y가 뭐를 나타내고 있어? 난 얘기했잖아요. 묻는데 대답 안 하면 수업하기 더럽게 싫다고. 그 다음에 Z가 뭐를 나타내는데? 이거예요. 각각이 문자가 나타내는 게 뭔지를 먼저 파. 이게 파. 됐지? 그래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알파는 소수 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2016년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도보다 각각 2배와 4배이고, 그러면 2003년도에 노동의 투입량을 X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의 투입량을 Y라고 할 거야. 이건 2003년이지. 2003년. 그러면 2016년에는 2016년이네. 2016년에는 뭐가 된 거야? 2배와 4배. 그럼 얼마가 된 거야? 뭐가 된 거야, 세훈아? 2003년도에 자본 투입량을 X, 노동의 투입량을 X, 자본의 투입량을 Y라고 하면 2016년도에는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자신 있게 얼마, 그 다음 얼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 다음, 산업 생산량은 얘가 Z인데, 2003년도에, 얼마다 얘는? 2.5 Z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상수 A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 2003년도에 얘가 성립했는데 2016년도에는 얘가 됐대. 2.5Z는 2 곱하기 X 2X의 알파 제곱 곱하기 Y가 아니라 4Y 이해 갔어? 4Y에 뭐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됐습니다.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이럴 때 알파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인 거라고요. 맑게 알아들었냐? 이걸 갖다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하라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연습장 한번 펴봐요. 전개하세요. 이거 내가 또 해놓고 또 가르쳐줘요. 2알파 곱하기 x알파 곱하기 4의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y의 1 마이너스 알파. 얘가 2.5 z. 여기까지 써봐. 됐어? 여기까지 됐어? 됐냐? 여기까지 썼어 분명히. 그러면 2x 알파 y 2x 알파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이 세 개가 뭐라고? z. 여기까지도 됐어? 따라서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된다? 2.5입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2.5입니다. 이건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얼마야? 2 마이너스 2 알파야. 여기까지도 됐어?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다. 지수끼리 더해주면 얼마야? 2의 2 마이너스 알파. 아이고 2 마이너스 알파. 됐어? 두 개 더하면 2의 2 마이너스 알파가 얘가 바로 얼마다? 2.5다. 됐죠? 바로 우리가 이 지수를 구해내는 게 바로 뭐예요? 로그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상용로그를 취하는 거야. 뭐를 취해라? 상용로그 값을 취하는 거야. 상용로그 값을. 그러면 상용로그 이렇게 로그 상용로그가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얘가 밖으로 딱 튀어나오면서 2.5, 2.5는 넘어가서 로그 2분의 로그 2.5, 아이고 2 마이너스 알파 여기 잘못 썼다. 2 마이너스 알파 이거야 이거 이렇게 됐죠. 그런데 로그 2.5라는 것은 10분의 25죠. 10분의 25야. 5, 20, 5, 20, 2분의 5네. 근데 로그 5의 값이 안 나왔어. 안 나와요, 로그 5는.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인데 얘가 뭐랑 같은 거냐면 1 마이너스 로그 2랑 같은 거예요. 왜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지 알지? 왜? 5는 2분의 10이니까.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따라서 얘는 결국은 1 마이너스 2 로그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로 계산하래? 0.3. 0.3분의 0.6을 빼는 거야. 0.6은 0.6. 얼마야 그러면? 0. 얼마? 그래서 3분의 4야. 다시 얘기하면 2 마이너스 알파가 3분의 4다. 그럼 알파는 얼마다? 알파 얼마요?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이거. 자, 단지 나는 뭐 하기밖에 안 했어. 각각이 나타내는 문자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대입을 해서 그냥 산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용 로그를 우리가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